네, 여러분 슈퍼브레인 알파 제가 저희 제품을 이렇게 소개하게 될 날이 올 줄 몰랐습니다. 사실 뭐 제품 상세 페이지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고요. 제가 만든 거라기보다는 저희 회사에서 만든 건데 뭐 프리미엄 건강기능식품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원재료부터 시작해서 뭐 국내산 원료를 쓰고 화학적인 이런 첨가물 전혀 넣지 않았고요. 자연유래 성분으로만 만들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일반 식품이 아니라 식약처에서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이라는 점도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내가 피로해서 아침마다 혹은 낮에 커피를 마신다라는 분들은 근본적인 피로 개선을 위해 커피 대신 슈퍼브레인 한 포로 건강을 잘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최대 40% 할인 혜택으로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영상 하단에 링크 참조하셔서 또 선물용으로도 굉장히 좋아요. 딱 보면 고급지거든요. 여러분들의 건강도 챙기고 연말에 주변 분들도 많이 챙기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글로벌 인터뷰 메리츠증권 권동호 부장과 함께합니다. 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떻게 지금 시점에서 포트폴리오를 제가 이제 이전에 한 2주, 4주 전까지만 해도 중소형주 되게 위주로 많이 좀 비중을 늘리셨다라고 하는데 지금도 그러세요? 네, 지금도 그때 사실 그때랑 크게 달라진 점은 좀 없고요. 너무 이게 과열된 종목들을 살짝 좀 정리해서 살짝 좀 현금을 마련해 놓기는 했는데 네, 어쨌든 중소형주 위주로 지금 포트폴리오가 구성되어 있는 거는 똑같습니다. 현금을 조금 마련하신 이유가 뭐예요? 뭐 결국에 이제 뭐 뒤에서 이제 뭐 오늘 주제랑 이제 연결이 된 거기는 한데 11월 달 이 증시를 좀 약간 되돌아보면 지수가 그렇게까지 많이 움직이진 않았어요. 물론 이제 오르긴 올랐지만 뭐 엄청 오르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서 좀 작은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보통 제가 이제 그 첫 페이지에 멀티플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이제 그 첫 장을 갖고 왔는데 결국에는 그 주가라고 하는 게 이익과 이제 멀티플의 함수인데 원래 시장이 조금 건전하게 갈 때는 EPS가 올라가면서 이제 PER도 살짝 올라가면서 가는 건데 PER이 굉장히 지금 강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시장 전체 PER이 움직이는 건 아닌데 특정 몇몇 종목들의 섹터들의 PER이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 버블이 조금 시작되는 초입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이 분명히 이제 이런 종목들 좀 최근에 이제 많이 올라간 중소형 종목들을 많이 안 갖고 계셔가지고 좀 약간 배도 아프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약간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계실 텐데 좀 어떻게 조금 지금 현재 상황이 좀 어떻고 좀 어떻게 좀 진행이 될 것 같고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좀 대응하는 게 좀 좋을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멀티플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요 의미부터 좀 쉽게 좀 설명해 주세요. 멀티플이 움직인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 보통 이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식이 이익과 이제 밸류에이션, 보통 이제 멀티플, 밸류에이션, 뭐 PER, 뭐 PSR, 뭐 다 마찬가지인데 다 이제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게 결국에는 보통 이제 주식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익 그냥 뭐 한 100이 났다라고 하면 시가총액은 뭐 한 1000에 거래되고 막 그렇게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익이 100에다가 PER이 10배면 1000이거든요. 그럼 이거는 이제 PER 10배 거래되는 건데 보통은 한 10배에서 20배 정도로 이제 거래가 이제 되는 시장에서 이게 갑자기 30배, 40배, 50배 이렇게 엄청나게 이제 높아지는 거죠. 이 PER, 이 멀티플 밸류에이션이. 근데 이게 시장이 정말 기대치가 최고 맥스로 올라갈 때 이제 PER이 좀 크게 움직이거든요. 근데 지금 약간 그런 좀 시기인 것 같고 그게 어떻게 보면 버블의 좀 시작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S&P 500 지수의 멀티플은 사실 굉장히 높은 수준이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그 높은 수준을 항상 우리가 정당화했던 거는 기업들의 실적이 뒷받침됐는데 지금은 어떤 수준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제가 아마 이 장표를 한 방송 한 3번, 4번 연속으로 아마 갖고 나왔을 거예요. 갖고 나올 때마다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계속 올라가는데 요 지금 S&P 500 지수 자체는 거의 뭐 멀티플 PER 12개월 포워드 PER 밸류에이션이 거의 가장 역사적까지는 아니에요. 그 가장 최근에 2020년 코로나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타이트한 지금 상황인데 코로나 수준. 네, 코로나 때가 거의 요때까지 올라왔으니까 좀 많이 올라온 거죠. 그런데 이게 결국에는 EPS가 내년 말까지 계속 올라갈 수 있다는 그 기대치가 지금 선반영이 좀 어느 정도 된 상황이기는 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시장이 강세장으로 갈 때는 EPS가 어쨌든 좀 적당히 꽤 괜찮게 나오고 PER이 점점 올라가다가 꽤 맥스까지 찬 다음에 EPS가 올라가면서 주가를 이렇게 끌어올리거든요.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좀 점진적으로 건전하게 이렇게 좀 상승이 되는 상황인데 보통은 이런 지금 상황이 목에 차면 다른 테마 종목들이 좀 많이 움직입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11월 달에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좀 정리를 한번 해왔어요. S&P 500에 지금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부터 11월 말까지 이제 데이터인데 S&P 500 상위 10개 종목의 수익률을 한번 보세요.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러네요. 물론 이제 테슬라랑 JP 모건은 괜찮았죠. 네. 근데 둘 다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 종목이잖아요. 네. JP 모건도 이제 금융 규제에 대한 이제 수혜를 받는다는 이제 그런 그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포워드 PER도 제가 요거를 그냥 스팟으로 하나하나 갖고 오긴 했지만 이 개별 종목들의 포워드 PER의 요 추이 그래프를 보시면 거의 맥스까지 차 있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이 지수 내 상위 종목들의 최근 지금 11월 달에 수익률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상황이고 포워드 PER도 조금 약간 차 있는 상황인데 트럼프 트레이드 종목들 뭐 다 이제 아실 거예요. 굉장히 이제 많이 있는데 이런 종목들의 수익률이 와 어마어마하죠. 이게 지금 한 달 동안 한 달도 안 돼요. 한 25일 동안의 수익률이에요. 근데 뭐 테슬라 팔란티어는 워낙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많이 알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포워드 PER이 지금 100배, 150배. 뭐 로켓랩은 제2의 스페이스 X라고 해서 이제 뭐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데 시총이 140억 달러니까 한 20조 원 정도 되죠. 수익률이 130%고 올해는 아마 한 3,400%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적자예요. 물론 이제 내년에 뭐 뉴트론이라고 하는 이제 중형 로켓에 대한 뭐 기대감도 있고 다 좋기는 한데 네. 단기간에 이제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코인베이스랑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이제 코인 관련된 종목이고 이것도 이제 뭐 한 50%에서 70% 올랐지만 8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른 건 더 큽니다. 그때도 이제 막 100%, 200%씩 지금 올랐어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뭐 포워드 PER 할 필요도 없는데, 네, 뭐 1250배. 말도 안 되죠. 근데 얘네들은 지금 밸류에이션을 하는 법이 좀 달라요. 네, 다르긴 한데.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엑선 엔터프라이즈는 대기 저건 만드는 회사인데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가 되고 나서 이제 전반적인 이제 치안이 이제 강화가 되고 그런 거에 이제 기대감도 있고 실적도 이제 잘 나왔어요. 네. 얘도 100배. 뭐 앱러비는 AI로 이제 광고하는 곳. 이게 46배. 얘는 SMR, 아이온큐는 양자 컴퓨터, 아처 에비에이션은 드론. 얘들은 지금 다 적자에다가 시총이 지금 10조 원도 안 되는 종목들이에요. 아이온큐는 이제 10조 원 넘었는데 이 종목들도 수익률이 지금 굉장히 단기간에 많이 올랐어요. 다 꿈을 먹고 사는데 지금 SMR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네. 그렇죠. 뭐 양자 컴퓨터 시작도 안 네, 했죠? 이것도 지금 표준도 없어요. 지금 표준도 아직 뭐 정해지지도 않았고 드론 아직 약간 물론 이제 그 엔터테인먼트용으로는 나왔는데 네. 상업용으로 사람들이 타는 드론은 아직 안 나왔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런 종목들이 너무 이게 적자를 보는데 꿈이 너무 커가지고 굉장히 좀 강하게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부 다 이익이 움직여서 그런 게 아니라 멀티플, 밸류에이션이 지금 움직여서 그런 건데 이익이 나는 것들은 이제 PER 밸류에이션이 올라갔던 거고 이제 이익이 안 나는 그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제 PSR이죠. 이제 매출액 대비해 가지고 이제 그 계산하는 PSR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좋았고 정말 거의 끝판왕. 네, 테마주의 끝판왕은 네, 이 종목이죠. 이게 뭐예요? 이거 못 보셨구나. Unusual? 그 unusual machines라고 해서 이게 트럼프 장남이 드론 기업. 네네 고문으로 입사해서 지금 2대 주주인가 그래요. 이 드론 업체가 딱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부터 단기에 10배가 상승했어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네. 뭐 특정 후보의 고등학교 동창이다, 대학교 네. 동문이다, 뭐 이러면서 주가 오르는 건데, 이건 조금 더 가깝게 네.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 네, 지분도 가지고 있고 또 아들이에요. 아니, 그래가지고 일론 머스크가 드론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다 자기들끼리 해먹네요. 저도 제가 이제 이 종목을 저도 와, 몰랐어요. 네. 네, 저 관심 종목이 너무 작은 종목이어서 몰랐다가 이때부터 슬슬 이 애들이 왜 이렇게 빨리 올라가지라고 해서 저도 이제 나 컨트롤 이제 레이더망이 있는데 네. 딱 포착이 됐는데 이게 상승하는 종목이 탁 포착되는. 네, 저는 이제 뭐 따로 이렇게 한 게 네.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일론 머스크가 나와가지고 뭐 요새 F-35 누가 타고 다니냐 뭐 이러면서 막 그러게요. 유인 전투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주가가 파바박 올랐어요. 어제는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런 건 주가 조작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저도 같은 생각인데 와. 이거 너무하지 않나 싶을 어. 정도로. 그런데 너무하지 않나 싶은데 그거가 지금 시장에서 반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드론 얘기하면 드론 그렇게 올라가고 게임 얘기하면 또 게임 맞아요. 움직이고. 이랬던 적 네. 최근에 한 번 있었어요. 언제요? 코로나 때. 코로나 때도 코로나 그랬어요? 때 무슨 뭐 메타버스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막 엄청 올랐고 네. 그때 뭐 사실 테슬라도 그때 수혜를 한번 받았죠. 전기차 제대로 만드는 데가 이제 테슬라밖에 없었기 때문에 네. 전기차 뭐 한다, 자율주행 한다라고 하면 주가가 막 폭등하고 막 약간 막 그런 분위기였는데 결국에는 꿈과 희망이 먹히는 시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11월 달에 분위기가 좀 바뀌었다고 느끼는 게 그 전까지는 AI의 기대감으로 갔지만 사실 AI로 돈 버는 애들이 특히 이제 엔비디아죠.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많이 갔어요. 그런데 11월 달 트럼프가 딱 되고 나서부터는 아니 이건 좀 너무하지 않나 싶을 정도로 테마주가 좀 기승을 지금 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의 그럼 시장 분위기는 네. 되게 가볍게 오르는 종목들이 많은데 이게 건강한 시장인가요? 거의 뭐 쉽게 말로 우리가 시장이 상승의 끝물이 되면은 이런 특징이 있다 중에 이런 것도 약간 그런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충분히 일리 있고 합당하기는 한데 지금까지 버블의 역사를 보면 항상 이 버블이 쉽게 끝나지 않고 이렇게 적당히 오르고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 꽤 많이 올랐다 하지만 제가 지금 아까 가장 최근에 코로나 때 이런 분위기였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코로나 때보다 더 심할 때가 있었죠. 이제 90년대 그 IT 버블 때 그때가 이제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좀 간단하게 좀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때가 미국 증시의 상승장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면 95년부터 시작이 됐어요. 네. 그 좀 베이스적인 그 뉴스를 좀 말씀을 드리면 94년도에 미국이 이제 금리를 이제 3%에서 6%로 굉장히 빠르게 올립니다. 1년 만에 2배를 올리는데 그때 뭐 채권 시장의 대학살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좀 안 좋았어요. 그 당시에 이제 가장 큰 신흥국이었던 멕시코가 미국한테 이제 돈을 굉장히 지금 많이 빌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금리를 2배를 올려버리니까 그때 타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멕시코가 그때 경기 침체, 경제 위기가 이제 찾아옵니다. 네. 그게 이제 데킬라 효과로 브라질이나 이제 아르헨티나도 이제 같이 이제 경제 위기가 오고 그 여파가 태국으로 갔죠. 그래서 이제 고정 환율이 변동 환율이 되면서 하루에 거의 한 20% 뭐 이 정도 지금 환율이 빠졌어요. 네. 그러면서 태국 상업용 부동산이 무너지고 말레이시아 무너지고 인도네시아 무너지고 홍콩이랑 일본은 살짝 피했고 한국이 그때 이제 IMF를 맞았죠. 그리고 나서 러시아가 모라토리엄 선언을 하면서 이 뭐랄까 이제 글로벌에 좀 이제 굉장히 좀 안 좋은 그런 지금 분위기가 형성이 됐는데 그 당시에 미국은 골디락스였어요.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다 좋았어요. 그러면 그때가 딱 언제까지 좋았냐면 98년 한 8월, 9월, 98년 상반기까지 너무너무 좋았어요. 딴 나라들 너무 힘든데. 네. 그때 딱 보시면 EPS가 끌어올렸습니다. 주가를. 그러니까 PER도 높은 수준이었어요. 그때도 그쵸. 지금이랑 비슷했거든요. PER 좀 높은 거 아니야? 뭐 말도 안 되게 높은 건 아니에요. 한 20배에서 25배 사이였으니까. 네. 그런데 저희 EPS가 올라가면서 이제 주가도 이제 같이 올라가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문제가 하나 생겼죠. 러시아가 모라토리엄을 선언을 했는데 그때 98년 8월 달에 그 당시에 가장 큰 헤지펀드였던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가 파산을 합니다. 그 전까지는 미국에 피해가 별로 없었는데 네. 이 LTCM 파산은 미국에 아주 다이렉트하게 좀 피해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지수가 급락을 했는데 네. 요거 지금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요거 지금 2,000에서 1,400 정도 된 거거든요. 네. 3개월 동안 30% 빠졌어요. 엄청 많이 빠진 거예요. 국장에서 삼성전자가 아니, 이제는 너무 국장을 기준으로 보다 보니까 저 정도 하락한 거는 뭐 그러니까 지수 예. 지수 30%는 모라토니엄 정도는 돼야지 저렇게 하락하는 거였군요. 네, 그렇죠. 지수 30%는 종목 50%, 그렇죠. 60% 하락한 거니까 굉장한 맞습니다. 거예요. 네. 이때 그때 9월 달에 연준 의장이 진화에 이제 나섰고 그러면서 14개 금융회사들의 36억 달러 구제금융도 투입을 했고 네. 금리도 25bp씩 3번을 연속으로 따다닥 인하를 했습니다. 네. 그때가 요때예요. 그러고 나서 요 1,400부터 2,500이면 요거 한 4개월 됐거든요. 네. 70% 올랐어요. 이때 변동성이 그러니까 와. 이 뒤쪽을 지우고 나서 보시면 이때 변동성이 엄청나네요. 어마어마했어요. 우리 코로나 때가 보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예,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세상 이거 망하는 거 아니야? 약간 미국 망하는 거 막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였으니까. 네. 그래서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때 금리 75bp 인하하고 구제금융 투입을 하고 나서 이때부터 버블이 시작이 된 겁니다. 이때부터 PER 밸류에이션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네. PER뿐만 아니라 PSR도 다 움직였고 그때 한번 70% 한번 급등을 하고 거의 한 1년 가까이 안 무너졌어요. 슬금슬금 오르다가 조금씩 올라가네요. 네, 마지막 또 한 3, 4개월 동안 4개월 동안 와. 네, 불꽃을 냈죠. 요때는 이제 100% 올랐죠. 이제 한 2,500에서 한 5,000 정도 됐으니까 100% 가까이 올랐는데 이때도 올라갔던 게 EPS가 올라간 게 아니라 멀티플이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부장님, 네. 지금은 우리가 첫 번째 상승이에요? 두 번째 상승이에요? 저는 첫 번째 상승이라고 보고 있어요. 네. 아, 그러니까 우리에게 아직도 올라갈 산이 눈이 굉장히 커지셨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멀티플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제목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멀티플이 정말 중요하군요. 멀티플이 자극이 되기 시작하면 이게 쉽사리 안 꺼져요. 왜냐하면 이걸로 지금 수익을 맛본 사람들도 너무 많고 네. 이제는 시장이 조금 분위기가 눈치를 채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때 70% 거의 4개월 동안 70%면 과열이란 말이에요. 근데 과열을 시키는 구간 동안에 안 빠졌어요. 그러다 한 번 더 달린 거예요. 뭔가 모멘텀이 또 생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요 정도 지금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 와. 제가 종목들을 좀 더 갖고 왔는데 네. 90년대 후반 뭐 IT 버블 하면 시스코 얘기를 하는데 시스코는 너무 큰 종목이니까 그때 당시에 중소형주였던 뭐 퀄컴도 그때 되게 중소형주, 뭐 중소형주까지는 아니지만 한 중형주 정도 됐어요. 그리고 뭐 베리사인이라는 거 있었고 아까 그 박종원 팀장님 말씀하신 뭐 그 램리서치도 있었고 오라클도 있었고 뭐 주니퍼 네트워크스 뭐 이런 애들이 있었는데 네. 이런 애들의 지금 주가를 보시면 제가 98년 뭐 대략 한 10월 정도부터 갖고 왔거든요. 이게 2000년 3월부터 빠져서 요 숫자지. 네. 요거 지금 제외하고 2000년 한 2월 3월까지 보시면 몇 프로 올랐어요? 2000% 올랐어요. 2000% 오르고 600%, 800%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네. 정말 많이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구간은 요 지금 구간 정도로 보고 있고 아직까지는 이제 뭐 본격적인 상승까지는 안 나왔는데 이런 종목들이 다 EPS 나오는 종목들도 있었지만 대부분 다 멀티플이 움직였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올랐던 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우리가 이 지금 멀티플이 움직이기 시작한 요 지금 상황을 좀 가볍게 보지는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버블은 맞긴 한데 네. 예, 그 버블의 초입이냐 아니면 끝물이냐의 차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버블 중간에 우리가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1부터 10까지 하면은 뭐 어디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버블이 이제 네. 이제 슬슬 이제 시작이 되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기 이제 때문에 슬슬 시작이다. 그러니까 O 아래로 보고 있어요. 네, O 아래로 보고 있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이미 지금 주가가 네. 그 바닥 대비해 가지고 막 4-5배 오른 종목들도 너무 많고 맞아요. 막 100%, 200% 손이 솔직히 안 나가거든요. 못 사죠. 그리고 기존에 갖고 있는 분들도 분명히 파셨을 거예요. 판 분들도 되게 많은데 이거 다시 사기도 너무 안 되겠다. 부담스럽고. 들어가야겠다. 저도 일부 어쨌든 그 앞에서 보여드렸던 막 그런 현금화. 종목들 좀 이렇게 컷한 종목들도 네네네. 많아요. 되게 많은데 네. 일찍 나온 것도 있고 적당히 나온 것도 있는데 어쨌든 컷해서 현금 좀 있어요. 네. 근데 저조차도 너무 일찍 나왔나? 약간 이런 종목들이 좀 있어요. 그 사이에도 계속 올라갔으니까요. 네, 그 사이에 올라간 게 막 팔고 나서 막 100% 올라간 종목들도 많고, 네, 제가 그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하는 종목들을 제가 괜히 갖고 온 게 아니라, 네. 네, 어쨌든 저와 어쨌든 아쉬운 종목? 연이 있었던, 그러니까 아쉬운 종목도 있고, 그러니까 뭐 수익을 누리고 있는 종목도 있고. 꽤 괜찮게 어쨌든 나온 종목도 있고 한데, 어쨌든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좋았는데 이렇게 안 끝날 것 같아요. 여기서 안 끝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뭐 아직 못 사는 분들. 그리고 다 팔아가지고 지금 다시 들어가신 분들은 어쩌면 기회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12월 달에.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다라는 거는 조정을 우리가 살 만큼의 유의미한 조정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네, 없을 수도 있고 네.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게 약간 좀 말이 좀 이상하기는 한데 50대 50입니까? 이게 왜냐하면 12월 달에 그래도 좀 매크로적인 이벤트를 저희가 네. 좀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어떤 매크로요? 지금 고용 관련한 내용들 엄청 발표될 예정인데. 맞아요. 네, 또 고용이에요? 이번 주 고용, 다음 네. 주 CPI, 다다음 주 FOMC잖아요. 네. 요 지금 약간 세 개 트리오로 뭔가 조금 시장이 그래도 조금 진정할 수 있는 분위기가 연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보시면
우선 이번 주 이제 금요일 날 고용 데이터가 이제 발표가 되죠. 네. 이제 고용 보고서에서 이제 중요한 게 실업률인데 실업률이 그때 뭐 한 7, 8월 달에 한번 피크 또 찍고 쫙 내려가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11월 달에 발표한 10월 실업률이 4.1%고 요번에 이제 발표하는 11월 실업률이 4.2% 예상하는데 만약에 4.1%나 4.0% 나오면 이거는 조금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지난 FOMC를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나서 3일 뒤에 FOMC가 있었어요. 그때 파월이 조금 강하게 좀 얘기를 했는데 시장이 그냥 아예 그냥 쌩 무시를 했거든요. 그때 뭐라고 했냐면 그 기자들이 질문 중에서 저기 혹시 12월 달에 금리 인하 할 겁니까? 라고 했는데 데이터가 많이 중요하니 데이터를 보면서 이번에 결정을 조금 더 뭐 타이트하게 하겠습니다. 라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조금 뉘앙스가 좀 강해졌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주가는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지만 트럼프가 지금 올랐기 때문에 근데 그 데이터가 지금 만약에 더 내려간다? 네. 이러면 너무 강한 거잖아요. 미국이. 그렇죠. 근데 내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금리를 내릴 그쵸? 수 있을까? 금리를 내릴 수 있을까? 그리고 두 번째는 물가가 지금 10월 달에 발표한 9월 물가 바닥 찍고 지난번에 좀 올랐어요. 근데 만약에 지금 CPI가 조금 올라가는 좀 분위기거든요. 그렇죠. 근데 요번 예상이 2.6으로 똑같아요. 지난달이랑. 네. 근데 이게 만약에 한 2.8, 2.9가 나와버리면 보통 상승 추세라고 하는 건 3개월 데이터예요. 3개월 연속으로 네. 올라갔을 때는 추세를 보이는 거로. 근데 지금 2개월 연속으로 딱딱 올라갔는데 요번에 올라간 게 조금 높게 만약에 올라간다라고 하면 폭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그거는 좀 증시한테 좀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데이터 디펜던트라고 지난 FOMC 때 11월 초에 언급했던 파월이 이 데이터를 보고 지금 12월에 금리를 지금 내려야 되는 상황인데 이거 내리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단 내리더라도 뭔가 또 부정적인 발언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부정적인 발언을 또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추가적인 인하에 대해서 문을 닫아놓는다든가. 맞아요. 네. 그런데 지금 페드워치를 보시면 지금 금리 인하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70%에 지금 육박합니다. 그렇죠. 꽤 높은데 이게 만약에 70%에서 만약에 0%까지 만약에 내려간다. 결국 이제 금리 인하를 안 한다는 거죠. 동결한다는 거죠. 이렇게 되다 보면 조금 증시가 조금 잠깐은 그래도 조금 타격을 어마어마한 타격은 아니지만 지금의 상승을 좀 시킬 정도의 그 정도의 좀 이벤트는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내년에 금리 인하 지금 2번밖에 지금 프라이싱이 안 돼 있거든요. 내년에 2번밖에 안 돼 네. 있다고요? 너무 적잖아요. 그러네요. 사실 그래서, 올해 2번 만약 12월까지 단행하면 내년에는 못해도 2번 이상을 좀 해줘야 되는 게 시장의 기대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만약에 12월 달에 금리 인하를 만약에 안 하게 되면 안 하면? 그러면 이제 3번이 좀 되겠죠. 네. 네, 근데 트럼프 취임일이 1월 20일이고 그렇죠. 그리고 FOMC가 1월 29일인데 네, 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트럼프 취임을 하고 나서 파월이 금리 인하를 안 한다라고 하면 그냥 싸우자는 거잖아요. 네. 저는 아니, 1월 달에 금리를 인하를 할 것 같아요. 독립적인 기관이라고 늘 말했으니까요, 파월은. 네, 그렇죠. 네, 그쵸. 오피셜하게는 그렇기는 네, 한데 네. 영향을 좀 많이 받죠.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 혹시라도 12월 달에 그런 그 매크로 모멘텀들로 인해서 매크로 이벤트들로 인해 가지고 증시에 좀 약간 과열이 조금 식혀지는 상황이 발생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 중에서 가장 큰 트리거가 이제 결국엔 이제 FOMC고 FOMC가 데이터 보고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 데이터들을 이번에는 좀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번 FOMC가 언제죠? 12월 19일이죠.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제 12월 19일 새벽 4시. 그럼 아까 전에 그 기회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만약에 이번에 물가 데이터에 의해서 금리 네. 인하를 하지 않으면 네. 그때 시장이 좀 조정을 받는다면 그때가 기회인 건가요? 네, 아마 그때 한꺼번에 조정을 받지는 않을 거고 이런 지금 고용이랑 물가 데이터가 이제 좀 안 좋게, 그러니까 너무 높게 나오면서 조금씩 조정을 받다가 아마 FOMC 때 금리를 동결을 하면 아마 네. 그 전에 아마 많이 반영이 될 텐데 그렇게 되면 그때가 아마 좀 단기적인 좀 그래도 좀 저점을 좀 형성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미 미리 다 선반영을 하겠죠. 그럼 우리한테는 기회가 없었던 분들한테는 오히려 금리 인하를 하지 말고 그쵸, 그게 시장에 낫죠. 조정받으면서 좀 기회를 주는 게 네. 좋은데 네. 또 이거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하고 좀 네. 이게
자연스럽게 스무스하게 좀 올라가는 연말 랠리를 다들 또 기대하실 거고요. 제가 이제 좀 제일 걱정되는 게 있어요. 가장 걱정되는 거. 뭐예요? 제가 거의 이제 가장 워스트 시나리오를 네네. 지금 뭐예요? 놓고 있는 건데. 최악이 뭐예요? 네, 이게 지금 제가 마지막 장 이제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우려 사항이 3가지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우려사항 시나리오들? 3가지고 원래 제 기본 시나리오는 트럼프 취임일인 1월 20일까지는 현재 분위기가 지속될 것 같기는 해요. 크게 왜냐하면 지금 크게 오를 만한 모멘텀과 크게 내릴 만한 모멘텀이 아직까지는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혹여나 갑자기 이 버블이 이 약간 그 부글부글한 이 분위기가 너무 강해져가지고 1월 20일까지 다 상승하고 끝날까봐. 아, 너무 빨리 끝나버릴까봐. 그러면 이 산타 랠리가 너무 강하게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천천히 스무스하게 가고 너무 많이 오른 종목들은 뭐 조금 예를 들어 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최근에 좀 조정받고 네. 좀 그러고 있잖아요. 만약에 그런 분위기가 조금 더 연출이 된다라고 하면 차분하게 조금 횡보를 하거나 네. 올라가더라도 각도가 좀 낮아야지. 맞아요. 네. 연말이 너무 연말 연시가 뜨거우면은 우리가 이 상승을 제대로 그러니까요. 보이기가. 그러니까 이게 아까 이제 버블이 이제 한번 이제 오고 나서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안 무너지다가 한 번 더 이제 멀티플 올라가면서 그때 90년대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잖아요. 근데 지금 만약에 이거를 초단기간에 다 어쨌든 시세를 분출해 버리면 수익을 낼 게 없어요. 트럼프 되고 나서 뭐 물론 기대감은 당연히 높겠죠. 근데 멀티플이 막 말도 안 되게 높고 바닥 대비해서 막 1000% 2000%씩 막 상승한 종목들이 속출하면 저희들은 투자할 게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기본 시나리오 자체는 현재 분위기가 지속이 되기는 되겠지만 급등과 급락이 나오지는 않는 게 어쨌든 그냥 기본 시나리오예요. 이 정도 시나리오고 하지만 내가 대략적으로 내년까지 해가지고 누가 주도주와 주도 섹터가 될지는 대략적으로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했죠. 네. 그러다가 이제 12월 달에 아까 말씀한 그 우려사항 세 가지. 그 고용 데이터, CPI, FOMC가 만약에 조금 호키시하게 나와가지고 증시가 조금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 네. 그러면 이제 투자자들이 이제 그때부터 이제 판단을 잘해야 돼요. 이게 지금 끝인가? 아니면 내년에도 이어질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 기대감은 내년에도 어쨌든 계속 계속 이어질 가능성은 좀 높다고 보고 있어요. 네. 아무래도 지금 뭐 테슬라의 뭐 약간 자율주행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코인 이런 것들이 그냥 일반적인 기대감으로 올라가기에는 정부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정책적으로 좀 밀어주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기대감으로 올라갔지만 실제로 한 번 더 보여주게 되면 그거는 PER이 아니라 멀티플이 아니라 EPS를 자극하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그때는 정말 아마 더 강한 좀 버블이 좀 발생하지 않을까. 아마 그때가 거의 버블의 클라이막스가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혹여나 12월 달에 매크로 이벤트로 조금 지수가 좀 약간 지지부진하다. 혹은 뭐 지수는 뭐 크게 움직이진 않겠지만 그 관련된 최근에 많이 오른 종목들이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 네. 꽤 긍정적인 기회다. 네, 관점으로 좀 접근을 저는 그런 말씀을 안 드립니다. 그냥 긍정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 부장님께서는 실제 운용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에 제한이 굉장히 많습니다. 2주 뒤에 또 모실 텐데 그때는 딱 FOMC 직전이라서 그때도 또 시장 분위기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함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글로벌 인터뷰 시간 메리츠증권 권동호 부장 함께했습니다. 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 하셨는데 제가 그 슈퍼브레인 알파 여도원 해피 계속 소개해드리고 있잖아요. 제가 1년 넘게 이 제품을 꾸준히 먹었는데 새벽방송 이렇게 버틸 수 있는 건 다 근본적인 피로 개선 슈퍼브레인 알파 덕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연말에 내가 좀 피곤하고 자꾸 요새 깜빡깜빡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슈퍼브레인 알파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흑백머니쇼 12월에 여러분들이 꼭 챙겨야 될 이벤트가 하나 있다면 뭐 FOMC도 중요하고 뭐 CPI 발표되는 이벤트도 중요하지만 흑백머니쇼를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이러한 시장에 대한 대응을 모두 다 확인을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이 주말에 또 업로드된 영상 중에서 우리 탐리 펀드스트레스의 창립자인 탐리의 영상 많이들 좋아해 주셨고 와 3%가 어떻게 탐리를 섭외했을까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영상뿐만 아니라 실제 오프라인에서 탐리를 직접 만나보고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는 기회도 저희가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참석 기회는 단 200분께만 제공이 되기 때문에
빨리 신청하시는 분이 임자고요. 그리고 2017년부터 엔비디아를 주창했던 우리 장우석 부사장님이 또 흑백머니쇼에 함께 등판을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국장 관련해서는 우리 이선엽 이사님과 또 오늘 매일 아침에 저희와 함께하는 박병창 이사님, 또 윤지호 대표가 2025년 시장의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꼼꼼하게 여러분께 함께 체크해 드릴 테니까요. 흑백머니쇼 지금 바로 영상 하단에 링크에 참조해 주시고요. 저희 제품이라서 너무 적극적으로 얘기를 못해요. 슈퍼브레인 알파 성분은 상세 페이지에 잘 나와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저는 내일 오전 6시에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